결혼을 앞둔 32살 김모 씨는 신혼집 마련을 위해 지난주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액수는 최대치인 5억 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LTV가 완화돼서 대출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연 4.4%의 고정금리는 다른 상품보단 낮은 편이지만 여전히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초반부에는 200 한 중반 정도, 그 정도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벌어도 빨리 갚아야 돼요. 최근 부동산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3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도 지난달 말 1,068조 원을 넘겨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이자율을 조정하거나 상환 기한을 미루는 등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 상반기 신용회복 신청자 수는 9만 2천 명으로 지난해 전체 13만 8천여 명의 70%에 근접했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자도 못 내는 대규모 가계부실이 우려되자 금융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회피하는 수법으로 지적받고 있는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만 34살 미만만 가입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득에서 과도하게 그 범위가 넘어가는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SR 모델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40년, 50년 주담대가 지금 활성화되면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에 적극적인 인터넷 은행에 대해선 소득심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요 가계대출의 하나인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달 초 분양한 서울 광진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30평형 최고 분양가는 14억 9천만 원, 평당 분양가도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남이 아닌 지역의 분양가로는 꽤 높은 수준이지만 청약 경쟁률은 100대 1에 육박했습니다. 다른 지역 상황도 마찬가지. 지난해 말 8억 원대였던 광명 재개발 지역 30평대 분양가는 5월에 10억 원을 넘어섰고 지난달 12억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7개월 사이 무려 4억 원이 오른 건데도 완판됐습니다. 수도권 지역 분양 물량이 워낙 적어 높은 분양가에도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이 여파로 최근엔 기존 집값마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 고금리인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른단 말이죠. 이걸 계속 이렇게 방치했을 때 적창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부장 가격을 정부가 좀 규제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공급 감소도 불안 요소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의 인허가 물량은 전년 대비 27% 넘게 줄었고 착공 실적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내년 예정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약 7,500가구로 올해 공급 물량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불안 심리가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상 그 공급 부족 그 자체보다 공급 부족이 생길지 모른다는 그 불안 심리가 시장에 더 실체를 더 압도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죠. 20, 30대 젊은 층까지 이른바 B2, 빚을 내 집을 사는 데 뛰어들면서 4개월 새 주택담보대출 규모만 20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이후 9개월 만에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지점에 있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정비하는 그런 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으로 집값 폭등을 막겠다는 계획이지만 DSR 규제나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 다른 정책과의 엇박자는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계대출은 지난달에만 6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5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증가폭은 점점 커져 재작년 9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원인은 지난 여름 급증한 주택담보대출. 다른 대출은 0.4조 원 줄어드는 동안 주담대는 6.6조 원 급증했습니다. 매수 심리가 강화되고 거래도 증가하면서 가계대출도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주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올해 대출 규모만 8조 3천억 원, 이 중 6조 7천억 원은 7월과 8월 두 달에 몰렸습니다. 대출은 최대한 많이 받고 상환은 미루자는 이른바 영끌족이 다시 움직인 걸로 분석됩니다. 결국에 대출의 총액을 늘리려면 만기 구조로 길게 가져가야 된다는 점에서 DSR 규제를 피할 목적에서 50년 주담대가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대출 규제를 시작으로 가계부채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했고 가산금리까지 적용해 대출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소득에 상관없이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도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는 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 유지되지만 일반형은 오는 27일부터 중단됩니다. 막차라도 타보자는 수요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